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광과 문화, 스포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는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주말 북한도 연해주를 답사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북러 양국의 밀착이 한층 강화되는 듯한데요.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11일 올레그 코제미야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북한 대외경제성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이들을 맞았고 환영 연회도 열렸습니다. 대외경제성은 이날 저녁 대표단을 환영해서 평양 고려 호텔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양국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고 관련 의정서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도 만났는데 북한 매체는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나라는 한 달 전에도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올레그 코제미야코 연해주 주지사는 텔레그램 채널에 인도주의적 관계 발전을 위한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교류 방안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연해주에서 열리는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에 북한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앞세우려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스포츠 교류와 철새 연구 등은 지난달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 협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이런 비군사적인 협력을 내세우며 만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포츠 교류라는 게 경비가 제일 덜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교류 협력 대회면 이제 대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빌려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은 크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하는데요. 러시아의 청년층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으로 북한은 과거 학생 비자를 받게 한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연해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연해주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곳으로 항공편이 아닌 기차 등의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인데요. 항구도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어 북한은 연해주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노릴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상품 판매소에 북한 상품도 진열을 하는 러시아는 이제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운영비는 중국이 되고 북한은 그냥 상품만 들어가는 식으로 끼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와의 무기 거래 사업이 금액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연해주와의 경제 협력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황해북도 곡창지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물길 공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네, 펌프처럼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탄군을 잇는 대규모 물길 공사를 끝내고 준공식을 했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물길이란 농업용수를 수원지에서 논과 밭까지 보낼 수 있는 일종의 관계 수로로 북한은 연탄호에 있는 물을 지리적인 수위 차이 등을 이용해 주변 농경지로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고 선전합니다. 대대적으로 진행된 준공식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오수용 당 경제비서 등이 참석했는데요. 기념비적 창조물이 탄생했다. 충성의 돌격전으로 대자연 개조 공사를 완성했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 당초 예정보다 완공을 많이 앞당겼나 봐요. 북한은 3년여 전 수령들의 유훈이라며 이 일대 물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발파!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은 5년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2년이나 앞당겨 완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사였던 만큼 황해북도뿐 아니라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서도 돌격대원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앞선 대대들의 경험과 그 공법들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다음번 사회주의 경쟁에서는 꼭 1등 영예를 지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흐름식 수로는 과거 로마 시대에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다지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북한의 부족한 전기 사정을 고려할 때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흐르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시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거고, 가까이서 물을 끌어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멀리서 끌어오는 일을 부추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도 수로가 생기면 이 일대 농사에는 꽤 도움이 되겠어요? 황주군 긴등벌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도로 논농사뿐 아니라 옥수수 같은 밭작물도 많이 재배하는데요.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주기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새 물길의 덕으로 황주 긴등벌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자기 고장을 부유하고 문명한 리상촌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린 데 대해서 식량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건 북한은 알곡 생산을 첫째 과제로 꼽으며 농업 증산에 힘써왔는데 물길공사도 그 과업의 하나로 속도전을 벌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폐렴과 독감을 우려하는 보도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고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시스템 탓에 감염병은 북한의 다른 나라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 아이들이 주로 걸린다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儿子开的输液，这就376个人，前头就376，就3小时。 최근엔 유행성 독감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은 경계령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독감과 코로나에 이어 폐렴까지 확산된다면 소아 진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긴급 성명까지 내놨고, 굉장히 많은 이 감기 질환들이 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도니까 그거가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의료 인력이 모자라서 허덕허덕한 지경인데 그 의사들의 이제 그 진료 부담을 더 증가시키면 우리나라 그 소아 필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다. 최근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폐렴균 비율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발생 여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일 각국의 감염병 확산 소식을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방역 통지문을 소개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주문하는가 하면 독감과 폐렴, 코로나 등 호흡기성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철과 다음해 봄철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돌림감기, 미코플라즈마 감염으로 인한 폐렴 등 호흡기성 질병들이 한데 뒤엉켜 유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치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마스크를 쓴 주민이 눈에 띄게 늘더니 이달 초 열린 어머니 대회에선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도 이미 중국발 폐렴이 확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도 주된 교류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면 북한도 바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전문가들은 폐렴이 북한에 유입됐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항생제 등으로 비교적 치료가 쉬운 편이지만 의료품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선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써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거의 공급들도 코로나19 동안 거의 다 막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커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 식량 부족으로 주민들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만큼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어서
결국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이 들어올 경우에 이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죠.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것이 감염병에 있어서 제일 대응하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도 비상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남측에서 소 전염병, 즉 럼피스킨병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과 고성 등에서도 발생했는데 모기 등 흡혈곤충을 매개로 소에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쪽도 남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뭐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일본과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북한의 긴장감을 높일 전망입니다. 북한도 코로나 이후 방역 의료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전염병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강원도 원산에 매봉산 의료용 소모품 공장을 세웠고 얼마 전엔 신의주에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방역 의료품 전문 공장도 건설했습니다. 수술 모자, 그러면 요거 보호 장갑, 마스크에도 우리 외과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그다음 보호 마스크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열악한 만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서 4년 연속으로 제외했고 세계 식량 계획이나 국제 적십자위원회 직원들도 코로나 사태 당시 북한에서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예방 치료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국경이 열려야 이제 해결될 문제인데 국경이 열리면 다시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 상태로 북당국도 이제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남북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경색된 현 국면에서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 질병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축 질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대상일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저희도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씩 국경을 열면서 외국인 관광을 모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북한. 하지만 인접 국가들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감염병은 북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제 12월 중순, 송년회다, 연말 모임이다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북한의 12월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미래 세대라 불리는 MZ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남한 오신 지 꽤 되셨는데요. 북한에 계셨다면 이 12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약간 좀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중적으로? 네, 북한에서 이제 12월은 뭔가 행사가 되게 많은 달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행사들을 계속 밖에 나가서는 그걸 해야 되고 또 이제 들어와서는 친구들이랑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연말에 우리 파티하면서 어떻게 지낼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연말 분위기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크리스마스를 따로 기념하지는 않는다는데요. 대신에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한나정당 처음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난 4일 북한 TV에서는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 대회를 소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여성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영기백배 기세 충천에서 행군길을 타고 쳤습니다. 영하 26도의 백두산을 오르는 학생들, 백두산 답사행군입니다. 2019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던 군마 행군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청년들의 백두산 답사를 독려합니다.
한편 평양의 한 광장에서 한복을 입고 춤추는 청년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는 무도회라고 합니다.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청년 학생들로 흥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은 북한에서도 꽤 중시하는 날이라는데요. 김정숙의 생일로 북한 전역에서 이런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뭐 어머니 대회 또 뭐 김정숙 생일 뭐 이런 날에 북한 주민들 특히 그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북한 전 지역에서 학교, 뭐 직장, 기업소들에서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정숙의 생일과 이제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를 기념하는 그런 노래 모임인 거죠. 경축해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건데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독창도 나와서 하기도 하고 악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악기를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춤추고 또 몸을 흔드는 정도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류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추모 행사를 또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월 달이 되면 봄철 농사 준비가 바로 들어갑니다. 가을철 이제 농사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걸음을 전투를 하는 그런 12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 계실 때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다 이거를 알고는 계셨어요? 어때요? 네, 크리스마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러시아 영화를 봤었나? 거기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나오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뭔가 노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교환한다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연인들의 데이트를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연인들의 명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12월은 뭐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이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격려도 하고요. 새해를 맞을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북한 매체에서 다루는 이 12월의 키워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과학정책과 관련해서 기관과 대학의 성과를 선전합니다. 경제 발전에서 질적 비약을 담보하는 연구 성과들을 많이 내놓은 국가과학원 나노공학 분원의 과학자들입니다. 공사단이 일꾼,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성과와 경험들을 홍보하는 상품 전시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되게 강조하는데 자본주의 경쟁과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는 경쟁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좀 더 많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앞선 기업들이 조금 뒤에 떨어진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른바 이제 청산리 방법을 권장하기도 하고 서로 우수한 경험을 교환하는 장소로 그런 전시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으로만 일할 때는 이미 지났다는 것. 자, 북한의 12월에 볼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는 총화입니다. 주민들은 1년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연간 결산 총화를 진행합니다. 참가하는데 총화 내용은 컴퓨터망에 올려 누구나 되새겨보며 분발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활을 잘 했냐, 조직관념이 투철했느냐, 뭐 당적 가업을 잘 수행했느냐 이런 거를 처절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또 동지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제 비판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좀 총화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북한 당국은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주요 법안이 제정되기도 하죠. 2020년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양정법이 제정됐습니다. 뭐 연말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12월에 법안이 많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그동안 밀렸던 법안들이라든가 문제점을 이제 평가하면서 새로운 법들을 좀 만들어내서 연초부터 이제 분위기를 다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12월쯤 되면 몇 가지 중요 법안들이 제정되기도 하는데요. 이 전원회의는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례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보면 1월 1일 날에 신년사가 나왔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김정은 총비서 직접적인 1인이 발표하는 형식이었었는데 전원회는 어찌됐든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글자 그대로 전원이 참가하는 회의고 거기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보면 약간의 집단 지도와 집단 결정이라고 의미를 좀 담고 있죠. 네. 12월 27일이 북한에서는 헌법절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거든요. 북한에서의 법은 어떤 체제와 관련된 제도를 사수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런 날이어서 그냥 이런 날에 하루 더 쉬니까 좋다 이거고 이런 날에 보통 막년회, 북한에서는 막년회라고 하거든요. 막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연말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 네, 바로 제야의 종인데요. 북한에서도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1월 1일 0시 김일성 광장에서 제야의 종이 울리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날 밤 11시쯤부터는 불꽃놀이도 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지다가 자정이 되면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공화국의 70여 년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오목한 시련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네, 예전에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저런 멘트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새해 2018년이 왔습니다. 희망찬 새해 몇 년이 주체 100 몇 년이 밝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어떤 커다란 성과를 일으키고 많은 걸 이뤄놨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형식적인 멘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는 그냥 새해가 밝아왔다는 그런 데서 굉장한 어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네. 남인희 씨 또래들도 저 영상에서 좀 보이던데요. 남인희 씨도 저렇게 축포, 불꽃놀이 보신 적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저 시간에 주로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막 밖에 계셨는지도 궁금해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저렇게 많이 모여서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어떤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 정권 때였는데 그때도 김일성 광장에서 종소리가 울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으려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모이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가서 몰래 이제 종소리를 듣고 오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친구네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잠깐 종소리 들으려고 김일성 광장에 나갔다가 종소리 듣고 거기서 좀 놀다가 집으로 헤어지던가 아니면 들어와서 다시 또 2차 파티를 하던가 이렇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각종 정치 행사와 또 연말 총화로 바쁜 북한 주민들. 그런데 새해 준비로 또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것을 좀 가다듬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벤트를 연하장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거나 또 신년 우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좀 삼고 있습니다. 연하장에서 쓰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뭐 희망찬 새해 몇 년에 땡땡 동무의 사업가 생활에서 커다란 혁신이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뭐 가정에서도 이제 건강과 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고정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휴대전화가 나오고 나서는 그게 휴대전화 문자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장마당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들은 메시지가 좀 달라요. 뭔가 행복 만땅, 뭐 가득하길 바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그 문자 보내는 양이 많다 보니까 1월 1일 날에 보냈는데 이제 뭐 생뚱맞게 뭐 2월 며칠 날에 가기도 하고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와, 자, 두 분은 바쁜 연말 보내실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는지 바람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연말 되면 그래도 조금 열심히 생활했었던 것을 잠깐 좀 휴지를 하고 생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한반도 문제도 좀 그렇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겨울이 훨씬 더 춥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가 더 안 오니까 왠지 더 추워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전기도 잘 오고 가족끼리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말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알던 북한과는 조금 달라진 12월 연말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과음하지 말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실향민과 탈북민처럼 고향이 북한인 분들이 그리는 통일의 세계는 어떤 걸까요? 최근 이런 분들의 통일미술 전시가 특별한 장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장소에서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전문 작가들의 작품도 선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 통일 미술의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살얼음이 얇게 낀 임진강 너머 북한 땅, 개성 송악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던 오두산 통일 전망대. 통일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기획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올해가 정전 70주년 그 기회에 이 미술로서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대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실 마음의 염원이라는 게 모이고 모이면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언젠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담아서. 우선 입구에선 크고 작은 나비들이 날개짓을 하며 통일을 향한 길을 떠나고 있었고요. 안에선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탄두통 위에서 여러 소품들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무궁화와 태극기, 군복 무늬의 보자기는 한민족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고 있었고, 코믹한 모습의 남남북녀 커플은 오두산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눈물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가급적이면 좀 자연스럽고 그 남과 북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술적 위트 있게 유머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 풀어나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태극기와 인공기를 섞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남북의 현실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해본 작품. 또 전방 지역의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느꼈던 소외를 화폭에 담은 그림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잊고 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희생 같은 것들이 자연은 모든 것을 품고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잊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선을 향한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의 염원이 담긴 전문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보셨는데요. 또 다른 특별한 장소에선 실향민, 탈북민처럼 북한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통일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분단 이후 갈 수 없게 된 이북 5도와 강원, 경기도의 미수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이북 5도 위원회. 이북 지역,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과 그 후손들, 그리고 탈북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그리고 또 써내려간 미술 공모전이 해마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의 주요 수상작들이 청사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엔 100여 개의 출품작 중 30개의 수상작들이 최근 선정돼 청사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들 그 2세들이나 3세들, 물론 뭐 1세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계속 발전시키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려한 빛깔을 뽐내며 피어난 국화들. 온갖 역경에 굴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개한 국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한국화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걸 야화로 이름을 정했는데 밤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피고 있다는 거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피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얘네들도. 길게 잎을 늘어뜨린 파초 사이에서 살포시 고개를 내민 국화를 통해 이산의 아픔을 구현해본 문인화. 엄정하고 단정한 한글 고체의 특성을 살려 통일의 간절함을 표현한 서예 작품. 고기잡이배로 가득한 항구의 풍경을 담은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뛰어난 색채 감각과 조형적인 요소로
애향과 그리움을 가득 담은 주체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수가 돌아가신 실향민의 2세들 작품이 줄을 이룬 가운데 11살 때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왔다는 보령의 실향민 1세대 작품도 당당히 수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글씨나 그림을 잘 그려요. 네, 그 소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경남도 분들은 서예 글씨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저도 이제 좀 닮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쓸 겁니다. 네. 탈북민들 작품도 적지 않게 포함됐는데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유려한 붓글씨로 표현하거나 이산가족의 아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아는 분들도 북한 분이 많으셔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통일이 빨리라도 와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통일 미술의 세계. 그 다채로움만큼이나 풍성하고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달팽이의 조명 물질과 왕볼조, 인삼 추출물이 바로 이 화장품의 주요입니다. 왕벌젓이요? 마우스 같은. 벌집? 벌집. 꿀. 뭐야 너? 꿀벌이 유충에게 먹이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 로열 젤리를 북한에서는 왕벌젖이라고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 로열젤. 우와. 빨리 통일돼서 그 말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영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근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부 겨울 축제장은 개최 여부를 고심할 정도로 애를 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주말부터는 한동안 맹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